일부의 불안정한 물질은 안정한 상태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이런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며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방사능 하면 위험한 것을 떠올리곤 하지만 정확히는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선이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역시 방사선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이들을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의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방사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방사선이라고 하면 보통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속에서 방사선이 나오고 땅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방사선을 먹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사선을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영향을 받습니다. 세포에 있는 세포에게는 DNA가 있는데 바로 이 DNA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됩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방사선에 영향을 받으면 분해돼 산소 유리기가 만들어집니다. 유리기는 세포의 DNA를 기형적으로 변형시킵니다. DNA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DNA가 파괴되거나 변형되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상된 세포는 다시 치유되기도 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괴되고 변형되는 속도가 치유되는 속도를 넘어서면 구토나 설사, 출혈, 탈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백혈병, 암에 걸릴 수 있고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사선 피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은 DNA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아의 경우 아직 신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에 피폭될 경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시버트라고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1년에 약 3mS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양은 1년에 약 1mS 정도, 의료인이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양은 1년에 약 50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구토가 올 수 있습니다. 2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사망할 확률은 5%입니다. 4시버트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50%, 6시버트의 경우 14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90%, 7시버트의 경우 100% 확률로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자폭탄이 터질 경우 초당 50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현재 체르노빌에서는 시간당 1.2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퍼져 있는데 현재 후쿠시마에서는 시간당 2.5에서 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시간당 0.1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0.05에서 0.1mS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